지난 영상에서 노코드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고객을 모으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번 영상은 그 영상에서 이어지니까 혹시 이전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에게 서비스 진행 상황마다 알림을 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죠. 뭔가를 구매하면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알려주고, 어떤 거 신청해도 뭐 문자나 아니면 앱 알림으로 알려주고, 뭐 심지어 배달은 뭐 배달원이 픽업했다, 근처에 왔다, 이런 진행 상황별로 디테일하게 알림을 주는데요. 이런 고객에게 연락을 드리는 이런 시스템들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코드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일일이 고객들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은 아주 고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하는 것을 개발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지만 1인 기업이나 작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노코드 프로젝트는 일단 가볍고 빠르게 실행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개발자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요, 온라인으로 모객한 고객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는 거, 구체적으로는 뭐 메일,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 보내는 걸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피어라는 업무 자동화 툴을 사용할 거예요. 제피어는 업무 자동화 툴 중에서 가장 쉽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툴이고요. 저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제피어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렸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쉬운 자동화인 고객들에게 연락을 자동화로 보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보면서 어떻게 자동화할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주 쉬우니까 자동화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죠. 이전 영상에서 소프터라는 노코드 툴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빨리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신청 폼에 고객이 이렇게 응답을 남기게 되면요, 오른쪽 에어테이블 데이터 소스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거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남기면 이게 이렇게 오른쪽에 에어테이블이라는 데이터 소스에 이렇게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고객 정보를 남긴 고객님에게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그 한 가지 에어테이블 상에서 전 처리를 해줄 게 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 양식의 변경인데요.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82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피어 상에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는 솔라피라는 모듈은 요 포맷이 아니고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 포맷으로 돼야지만 문자를 쏠 수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식을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변경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에어테이블 상에서 포뮬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저걸 변경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양식 조정이라고 만들어서요.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라색으로 활성화되면서 이 전화번호의 열에 이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함수로 substitute라는 걸로 이걸 감싸주고 뭘 바꿀 거냐, 따옴표를 해서 여기에 플러스 8을 0으로 바꿔줘라. 그러면은 전화번호 형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맞춰지죠.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메일과 문자를 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제피어의 메인 화면이고요. Create Jab이라는 걸 누르면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는 작업을 이렇게 직렬로 쭉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그 작업을 그대로 이 제피어가 대신해주는 봇처럼 기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 제배요. 네, 이렇게 그 제배 이름을 만들었고요. 처음 이 동작이 시작되는 트리거가 있고, 그 트리거가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되는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은 처음엔 한 개만 나오지만 밑에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액션을 여러 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상에서 트리거는 뭘까요? 바로 에어테이블 상에 새로운 한 줄이 생겼을 때가 트리거입니다.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게 에어테이블에 자동으로 추가되니까 에어테이블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피어상에서 자동화를 세팅할 때는 먼저 이게 어떤 서비스, 어떤 앱에서 발생하는 동작이냐, 그 앱을 찾게 하거든요. 이건 에어테이블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에어테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새로운 레코드가 행을 말하는 거여서 새로운 줄이 생길 때를 트리거 이벤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에어테이블 어카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로그인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최초 로그인만 돼 있으면
저처럼 그 로그인 정보를 그대로 끌어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 로그인 하시는 분은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 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떤 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에서 새로운 행이 생겼을 때 이 자동화 동작을 해야 되냐 세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는 저의 경우에는 유가왕 장PM이라는 베이스가 될 거고, 테이블은 잠재 고객 정보가 될 겁니다. 이 Limit to View라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특정 뷰에 한정해서 그 뷰에 새로운 한 행이 추가됐을 때만 이 트리거 이벤트로 봐라, 이렇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거 다음 시리즈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지 않아도 되고요. 컨티뉴를 하시고요.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됩니다. 제피어의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혹시 그 트리거되는 이벤트나 아니면 중간에 액션 이벤트를 수정을 해가지고 이 테스트 데이터의 결과값이 바뀔 여지가 있을 때는 그 테스트 데이터를 새로 로드해서 그 최신 테스트 데이터로 자동화 세팅을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잘 잡고 그걸 가지고 자동화 동작 세팅을 하셔야 된다. 이 중요성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고객 메시지 테스트, 요거의 경우에는 아까 에어테이블 상에서 1번 행에 있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입력한 걸 테스트 데이터로 전 잡고 싶어서 요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억나시죠? 제가 이름을 장병준 테스트라고 입력했던 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볼게요. 그 다음 어떤 동작을 수행해야 될까요? 저희는 문자, 알림톡, 이메일 이걸 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중에 아무거나 순차적으로 하면 되겠죠? 저는 이메일부터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Gmail을 할 거고요. MS 오피스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웃룩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메일 같은 거는 네이버 메일을 아웃룩에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웃룩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Gmail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이 추가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메일을 보내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메일을 보낸다. 이 샌드 이메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내가 메일 보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고 내가 세팅하고 있는 요 액션 윗부분에서 일어난 이벤트로 일어난 이런 결과값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게 되면 지금은 제 메일이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버튼처럼 되어 있는 건 동적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규 고객의 이메일을 입력했다면 그 이메일이 바뀌어서 to 부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버튼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내는 사람 이름을 일잘러 장PM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고정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메일을 보내든지 이 잽을 통해서 보내는 이메일의 발송자 이름은 무조건 일잘러 장PM으로 고정돼서 보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과 동적으로 변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내는 메일은 이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조나 소문 참조는 하지 않을 거고요. 메일 제목은 이렇게 적절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바디 타입을 플레인은 그냥 단순 텍스트처럼 입력하는 거고요. HTML은 HTML 코드를 쓸 수 있는데 쉽게 단순 텍스트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일 내용의 본문을 여기에다가 바디 부분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적으로 입력하는 것과 정적으로 입력하는 것을 혼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직접 타입한 안녕하세요는 어떤 메일을 보내더라도 고정해서 나가게 되고, 여기 이름이 고객들이 자기가 입력한 그 이름으로 계속 바뀌어서 메일 내용이 채워져서 메일이 보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메일을 쓰듯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컨티뉴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실제로 메일이 발송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메일 와서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방금 세팅한 대로 이렇게 메일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송자, 제목, 그리고 요 이름 바뀌는 거 이런 것도 그대로 적용돼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메일을 보내는 걸 자동화를 했고요. 그 다음 문자 보내는 걸 자동화 해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거는요, 여기에서 솔라피라는 솔라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보내겠습니다. 솔라피는 국내 회사인데요. 제피어로 연동되는 모듈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 보내기, 카카오톡 알림톡 보내기 다 솔라피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피.com으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무료로 하실 수 있고요. 선불 충족식이라 거기에 이제 내 그 금액을 충전을 해서 문자나 알림톡 같은 것도 보낼 수가 있고, 얼만큼 보냈는지 통계도 볼 수 있고,
카카오톡 알림톡 같은 경우에는 내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을 연결해서 그 템플릿을 승인받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이 다 이 솔라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입하시게 되면 300원 정도는 그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하실 때는 비용이 안 드시고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피어 상에서 연결해서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시기 전에 솔라피를 먼저 가입을 하시고 발송하실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먼저 등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문자 보내는 것부터 해볼게요. 문자는 SMS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신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우리가 1번으로 들어온 에어테이블 중에서 유저가 직접 입력한 요 전화번호 필드가 아니고 전화번호 양식 조정이라고 우리가 포뮬러를 통해서 만든 요거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 포맷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게 오류가 안 나거든요. 발신하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신하는 전화번호도 이 010 땡땡땡땡땡땡땡 중간에 대쉬 없이 그렇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건 반드시 솔라피 상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이 계정의 발신자 전화번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전화번호도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요거를 컨티뉴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입력한 문자가 저한테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게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알림톡도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알림톡도 동일하게 솔라피라는 모듈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라피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 여기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게 뭐 버튼이 들어간 거냐 이미지가 들어간 거냐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미리 승인받은 그 템플릿이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내 비즈니스 채널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건 구매하거나 어디 뭐 로그인 같은 거 시도할 때 6자리 인증 코드 같은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거나 뭐 이런 식의 서비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 카카오톡 알림톡입니다. 그런데 문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만 카카오톡 알림톡은 무분별하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템플릿을 승인을 받고 그 템플릿에 승인된 메시지 그대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승인받은 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 시나리오와는 좀 맞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냥 알림톡을 이런 식으로 보내는구나 정도로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메시지를 저는 선택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수신하는 사람 이메일 주소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요 010 포맷으로 된 요걸 입력을 해주시고요. 제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문자랑 다른 거는 이 PFID랑 템플릿 ID라는 걸 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알림톡을 승인받았을 때 템플릿의 ID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받은 카카오톡 알림톡의 정보는 이런데요. 요 템플릿 ID랑 그 PFID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입력해야 되고 템플릿 내용도 요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변수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고객 정보에 맞춰서 수정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 아이디랑 PF 아이디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그다음 메시지 영역에다가 이 템플릿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 변수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맞는 정보를 매핑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부분이 동적으로 바뀌면서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메일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을 테스트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다고 나오고 제 비즈니스 계정을 통해서 저렇게 카카오톡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새로운 그 한 줄이 에어테이블에 반영이 되면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알림톡 보내고를 이렇게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걸 순차적으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동작하게 하려고 하면 퍼블리시하고 이걸 턴 on 켜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잽을 켜준 상태에서 네,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좀 화면에 난잡하게 띄워놨지만 이 왼쪽 웹사이트에서 새로운 신규 고객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한 줄이 생기고 이메일이 오고 문자와 알림톡이 오는 걸 순차적으로 제피어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테스트라고 제가 해서 해보겠습니다.
페이지에서 이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에어테이블 상에서 그 데이터가 반영이 되게 되고, 이 에어테이블 상에서 이 한 줄이 추가된 것을 트리거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이메일이 오고요, 다음 문자가 오고요, 카카오톡이 오고요, 요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 되는 겁니다. 근데 에어테이블 상에서 한 줄이 생겼을 때 자동화 처리 동작하는 거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그런 건데 최대 15분 주기로 돌아서 자동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피어는 어떤 동작이냐에 따라서 바로 실행되는 자동화 처리 동작도 있고, 이 에어테이블에 새로운 줄이 생기는 거는 이게 주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새로운 줄이 있으면은 동작하도록 하는 거여서 최대 15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15분 내로 이 동작을 처리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피어는 무료 구간도 있고 유료 구간도 있는데, 이제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유료를 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용량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무료로 쓰고 싶은데 무료로 쓰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셔서 그것도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면요, 여기 새로운 레코드가 생겼을 때 이제 이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알림톡 보내고 이렇게 직렬로 동작을 한 거잖아요. 총 한 가지 트리거에 세 가지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티 스텝 여러 개의 동작을 자동화하는 것은 무료 계정에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피어를 처음 가입하시면 14일 동안 모든 기능을 쓰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일 동안은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동작하실 수 있는데 14일 뒤에는 이 동작이 동작하지가 않게 됩니다. 이게 여러 스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1번이 됐을 때 2번, 3번, 4번 이것들을 한 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잽으로 각각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했을 때 한 동작을 하게, 그렇게 싱글 스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건 무료 사용자도 일정 양만큼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모두 제피어상에서 무료 사용자가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잽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잽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동작은 요거를 없애버려서 그래서 이메일만 보내게 퍼블리시하고, 또 한 동작은 새로운 한 줄이 있었을 때 문자만 보내게 그렇게 하고, 한 동작은 새로운 레코드가 있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만 보내게, 이렇게 싱글 스텝으로 방금 그 하나의 잽으로 구성했던 것을 세 개로 쪼개주면 무료 사용자도 사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만 이렇게 싱글 스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하면 무료 사용자도 충분히 제피어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피어를 이용해서 해볼 수 있는 그 고객에게 연락하는 걸 자동화하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이게 제피어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느끼는 부분이어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드려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제피어랑 에어테이블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자동으로 리마인드 메일을 보내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기로 계속 연락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지났는데 뭔가 고객이 피드백이 없으면은 그런 경우에만 연락을 보낸다든지 하는 이런 조건이 추가됐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 그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겠죠? 그래서 계속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잘러 장피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